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제가 1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사업에 자신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50 쪽에 그 확장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내 그룹의 확장. 결국은 내가 리더가 돼서 조직이 확장이 되어야 거기서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으면서 성공하는 그런 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면 이게 사업이 저도 해 봤지만 이 벨로시티 보상이 정말 천재가 만든 보상 맞아요, 제가 해 보니까. 예전에 웨슬 맥스마이저 그 보상은요. 정말 옆으로 핀이 사람들이 많아야 핀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옆으로만 핀이 가면은 어 후원이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일대를 늘리다 보면은 그게 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옆으로만 늘리다 보면은 정말 돈이 안 되는데 핀은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직은 내려가지 않았는데 내가 분류다면돼야. 그러니까 사라지는 하이핀들이 계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이 벨로시티 보상은요. 이 밑으로 조직이 안정되게 가야 내가 핀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안정적으로 수입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떠납니다, 오히려 벨로시티 보상이. 하이핀일수록. 아마 그런 게 굉장히 이 벨로시티 보상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250 쪽이거든요. "종적 확장과 수직 구축은 다르다." 그러니까 말은 비슷한데요. 종적인 거하고 수직인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읽어 드릴게요. "그룹을 나무 뿌리처럼 아래로 확장한다고 해서 우엉이나 당근처럼 곧장 밑으로 파 내려간다는 뜻이 아니다. 대개 몇백 년이나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 뿌리는 몇천 몇만 개의 뿌리가 서로 엉겨서 그 크기가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의 몇 배나 된다." 그러니까 뿌리가 엄청나게 그 안에서 서로 엉겨 가지고 단단하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고 강풍에도 꺾이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그룹을 구축하는 방법은 단순히 바로 밑으로 파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을 정적으로 확장하라고 하면 어떤 디스트리뷰터는 친구 A를 스폰서하고 그 A에게 그 친구 B를 또 스폰서하게 하고 B에게 그 친구 C를 또 스폰서하게 하고 C에게 또 D를 스폰서하게 시킨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스폰서하게 되면 그룹을 10 단계까지 확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죠. 그죠?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룹을 10 단계까지 확장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정적으로 확장하는 비결이냐. 그게 뭐냐면 강물이 표고점이 있는 높은 수원에서 조금이라도 저항이 낮은 곳을 골라서 지그재그로 하류가 흘러가듯이 가장 저항이 적은 비즈니스 타입인 사람과 함께 스폰서 활동을 해서 그룹을 아래로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 뜻은 타입 A, 그러니까 A라는 사람, 가장 비즈니스적인 사람, 사업적으로 주도적인 사람과 홈미팅을 개최해서 스폰서 활동을 한다는 의미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대로만 계속 밑으로 A가 B를 하고 B를 C가 이게 수직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적 확장이라는 거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A라는 정말로 비즈니스적인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든 그 사람을 집중 후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비즈니스 타입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사람이 아니고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고 억지로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홈미팅을 하라고 시키거나 이러면 절대 한 방향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 비즈니스 타입인 사람에게 "홈미팅을 합시다."라고 말하면 아무 저항 없이 행동에 옮길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51 쪽에 보시면 많은 디스트리뷰터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잘못의 하나는 자신이 스폰서한 프론트 라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대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프론트 라인에, 일대 라인에. 일반적으로 자기가 스폰서한 프론트는 가족과 친한 친구 등 자신과 친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지인들이 많겠죠.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람으로 특별 취급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의리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도적이가 아니고 사업에 막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의리상 사인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냥 밑에서 의리상 써 주고 의리상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친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2 개월 도왔다고 하자. 그러나 친구는 어느 순간에 사업이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나 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의견 차이나 어떤 원인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은 그 친구가 거절당하거나 어떤 거기에서 어떤 상처받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완벽한 그런 마인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제 어 그 오히려 내 친구한테 오히려 원망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친구들이 성공하기를 바람으로 다음 주에 너희 집에서 홈미팅을 열자."라고 제안을 해도 당신 친구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으므로 계속 "다음 주에는 아이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안 돼."라는 식의 그런 계속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거절할 것이다. 계속 핑계나 빌명을 대면서 피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요 주도적인 사업자가 아닌 그 친구 때문에 의리상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국 이 사업은요 친구랑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친구랑 사업하면은 금상첨화죠. 외롭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업은 친구랑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알아보고 스스로 주도적인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가족이랑 하는 그런 것들은 처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장님들이 너무나 거기다 진을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냐면 그런 친구의 건전한 인간관계를 망쳐 버리면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족과 친구들을 아닌 사람을 계속 사업을 시키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그런 분들은 6 개월 텀을 두고 계속 서서히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252 쪽을 보시게 되면 인제 타입 A가 우리가 타입 A, B, C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A를 찾아내라고 근데 가장 비즈니스 사업을 하실 분들 타입 A가 아닌 사람들은 당신의 서포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타입 A인지 빨리 판단해서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타입 A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한 빨리 그 그룹을 10 단계까지 구축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계열 그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프론트 라인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다. 그러니까 이 A가 가장 잘하고 주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액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폰서한테 후원 요청을 하고 상담할 거리도 굉장히 많아요. 도움을 요청을 하죠. 사업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일대가 아니어도 좋아요. 이 A는 프론트 라인 아니어도 그 아래에서 A를 찾아내서 직접 후원하는 게 이 사업의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 오버라이드를 손에 넣으려면 어느 그룹을 독점해도 좋다. 오버드라이버래. 오버라이드는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리더십 보너스를 얘기를 합니다. 독립 대리점, 그 로열티. 여기에서 인제 그 보너스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리더십 보너스 252 쪽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만약 당신이 스폰서한 프론트라인 예를 들어서 A가 당신이 가고 싶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할 때는 다른 프론트를 스폰서해서 가능한 당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디스트리뷰터를 독립시켜서 거기에서 리더십 보너스를 받으려면 내 밑으로 나와 같이 한 방향으로 뛰는 사업자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라인이 아니어도 그 2 대 3 대 4 대에서 나와 한 방향으로 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집중 후원을 해서 그 사람을 키워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53 쪽을 보시게 되면 만약 프론트라인 A가 누군가를 스폰서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사람은 나랑 한 방향 가지 않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스폰서하고 있을 때는 프론트라인 A를 제외하고 A가 스폰서한 디스트리뷰터 B 그러니까 2 대죠. A의 파트너 B를 도와도 상관이 없다. 만약 그 결과 디스트리뷰터 B의 그룹이 커진다면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러니까 2 대 그룹을 후원을 해서 나와 한 방향인 그러니까 B의 그룹을
후원을 해서 커진다면 A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생각도 바뀔지 모른다. 완전히 자신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너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이 되고 즐겁지가 않대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함께하는 한 방향으로 하는 사람을 그 밑에서 찾아내서 그 사람을 키워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오래 접하다 보면 당신 자신도 동화되어서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다. 그것은 당신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고 만약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되도록 오래 접촉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 된다. 예.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말이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잃는 것이 있으므로 여기는 결국 내가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거는 힘들더라도 거기서 뭐예요? 물론 뭐 자기 일이 좋아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을 받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회사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4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쌓이는데도 매일 회사에 출근할까? 바로 월급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네트워크 마케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디스트리뷰터가 되어도 한 명도 스폰서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취소한다. 왜냐하면 취소를 해도 아무것도 잃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잖아요. 투자한 것도 별로 없고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 밑에 스폰서를 하지 않은 사람은 후원하지 않은 사람은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쉽게 그만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취소를 해도 아무것도 잃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사람에게 프론트라인 5명 정도 스폰서해 주고 조금이라도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면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을 집중 후원을 해서 5명 정도를 스폰서해 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왜 리더를 3명 찾는가?" 그러니까 아까 방금 그 프론트 라인에 빨리 5명 스폰서해 주라는 얘기는 결국 그 소드 플랜을 보면은 위로 향하는 열정과 아래로 향하는 열정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밑에 파트너가 생겨서 위로 향하는 열정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열정이 지속이 되고 절대 그만두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파트너가 없는데 그 사람만 계속 아래로 향하는 열정이죠. 계속 스폰서가 뭐 강의를 준다거나 스폰서가 계속 그 사람을 좋은 에너지를 준다거나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파트너 후원해서 계속 집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 리더를 3명을 찾는가?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성공하려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프론트라인 디스트리뷰터를 15명에서 20명 정도 스폰서해야 하는 걸까? 많은 성공한 사람의 경험에서 만약 스폰서한 사람에게 그룹 리더의 조건을 가르치면 당신이 스폰서한 디스트리뷰터 중에서 약 30%가 타입 A가 뱀이 판명됐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가령 6개월 동안 프론트를 20명 정도 스폰서해서 그룹 리더 조건을 가리키고 10단계를 수직이 아닌 정적으로 확장하면 최종적으로 약 6명의 그룹 리더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업 시작해서 6개월 안에 계속 60명 정도를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계속 사람을 리크루팅을 해서 스폰서링 받을 수 있게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10단계까지 확장하면 그 안에서 6명의 리더를 발견을 되고 그 6명 중에서 3명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그룹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나머지 3명은 그 그룹 리더 그 3명에게 자극을 받아서 나중에 또 그룹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디스트리뷰터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솔직히 어떤 디스트리뷰터가 언제 그룹 리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룹 리더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서 되는 사람도 있다. 결국 속도의 차이지 최종 종착지는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면 왜 그룹 리더 3명을 찾아야 되는 걸까?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룹 리더를 찾아야 되는 이유. 만약 당신이
본업을 하면서 부수적인 사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면 시간적 체력적으로 3명의 디스트리뷰터를 돕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한 번에 10명, 20명을 동시에 도우려고 하면 결국은 분산이 돼서 어떤 그룹도 돕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본업을 하면서라는 거니까 투잡을 하는 얘기예요. 투잡을 할 때 3명 정도 내가 후원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성공해야 되는 그 사람 중에서 리더의 수가 5명이 적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 5명을 돕는다라는 거는 256쪽에 그러니까 회사 어떤 사업의 경험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본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내 일대 프론트 라인을 여기는 5명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에서 지금 지금 핵심이 6명이잖아요. 6명 시스파라고 6명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전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본업이 따로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3명까지가 적당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3명인지 적어도 3명의 디스트리뷰터를 도와서 3개의 그룹을 거의 동시에 독립시키면 하나의 그룹을 독립시킨 경우보다 다양한 특정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성공한 사람의 경험에서 하나의 그룹을 독립시키는 것이나 3개의 그룹을 독립시키는 것이나 에너지 소비로 걸리는 시간은 거의 같음을 알게 되었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써서 사업을 할 바에는 한 그룹을 독립시키기보다는 3개의 그룹을 도와서 동시에 독립시키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3개의 그룹이 있으면 좋은 의미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발생을 한대요. 내 그룹 하나만 키우는 것보다 3개의 라인, 3개의 LT 라인을 동시에 키우게 되면은 좋은 의미에서 서로 경쟁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에너지에 자극을 받아서 타입이 B였던 사람이 A가 되기 때문에 같이 동반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좋은 형제단이 나왔을 때 어때요? 나중에 내 그룹을 스폰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좋은 형제단이 키운다는 얘기가 분명히 여기서 그 의미거든요. 일맥상통한 거예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 그룹이 성장하고 있을 때는 빨리 그 안에서 내 일대 프론트 라인을 2명, 3명을 계속 집어넣어서 거기서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는 똑같지만 나중에 그 같이 독립하게 되면 굉장히 나한테 큰 에너지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256도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성공한 사람 경험에 따르면 6에서 12개월 이내에 15에서 20명의 프론트라인 스폰서하면 그 중에 3명의 타입 A 디스트리뷰터가 나온다. 그 3명의 타입 A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네트워크를 크게 키우면 거기에 자극받아 적어도 3명의 타입 B가 타입 A가 되고 스폰서 활동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 최초 3개 그룹이 당신에게 독립할 무렵에는 그들의 네트워크도 꽤 크게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사업을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57쪽에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본업인 사람들은 한 6명 정도, 여기는 5명이지만 한 6명 정도를 계속 후원해서 내 LT라인을 키워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투잡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한 3명 정도 그런 분들을 계속 후원해서 밑으로 뻗어내게 복제시키는 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벨로시티 보상하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 타입 A 디스트리뷰터를 찾으면서 그룹을 종적으로 확장한다. 아까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6개월에서 11개월 동안 15명에서 20명의 프론트를 스폰서해야만 3명 타입 A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입 A는 당신이 처음 스폰서한 사람일 수도 있고 7번째 스폰서한 사람일 수도 있다. 혹은 10번째, 15번째 아니면 마지막에 스폰서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금배라는 유형이 처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시간이 걸려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에이스가 3장 들어가 있는 20장의 카드를 잘 섞은 뒤에 한 장씩 뒤집는 거와 똑같다. 어느 카드가 에이스인가는 뒤집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중요한 포인트는 당신이 20명을 스폰서하고 나서 그룹 전체를 돌아보고 3명 A를 디스트리뷰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 하고 나서 A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A를 찾아내면서 사업을 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사람을 봐가면서 A라는 누가 A 타입인지 찾으면서 스폰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왜냐하면 항상 타입 A를 찾지 않으면 그가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찾아 나가면서 A가 나오면요. 바로 그 사람한테 바로 집중 후원을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업은 결국은 그 A라는 사람, 그룹 리더를 중심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계속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258쪽에 보시게 되면 밑에 제일 밑에 보시면 한 계열을 가능한 짧은 기간에 10단계 구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운 좋게 A, 그러니까 A 디스트리뷰터를 발견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5번째 스폰서한 사람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그를 A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니까 1대 A라는 사람, 그러니까 A 타입의 프론트 라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A라고 부르기로 하자. 가장 우선 먼저 할 일은 당신의 스폰서와 협력해서 A를 서포터하고,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스폰서하고 협력해서 A를 서포터하고 홈 미팅을 최소 2번 열어준다. 이 홈 미팅이라는 거는 스폰서 집에서도 가능하고, 만약에 그 A가 정말 자기가 주도적인 사람은 자기 집에서 열어요. 밑에 그룹이 없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홈미팅을 최소 2번 열어준다. 이때는 당신의 프로스펙터를 A의 홈미팅에 초대하자. 그리고 A에게 되도록 단기간에 프론트라인 디스트리뷰터를 5명 스폰서 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A가 이제 그 홈미팅에 계속 초대를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명 정도를 계속 후원하라는 얘기예요. 만약 A에게 프론트를 5명 스폰서 해주면 그 중에 최소 1명 A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A의 프론트 라인 중에서 찾아낸 타입 A를 여기에서는 B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이 B는 뭐예요? 나의 2대가 되는 거죠. B는 나의 2대. 이번에는 당신과 당신의 스폰서 그리고 A, 이 3명이 이 2대를 집중적으로 서포트하라는 얘기예요. B를 서포트하고 홈 미팅을 또 2번 열어준다. 이때는 당신의 A와 프로스펙트 B를 홈 미팅에 초대하자. 그렇게 하면 B는 프론트 라인을 또 5명 정도를 스폰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A, B, C 그룹 A를 찾아서, 그러니까 타입 A인 사람을 계속 그 밑으로 1대, 2대, 3대를 찾아내서 거기서 5명의 스폰서를 계속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론트를 5명 스폰서하면 그 중에서 최소 1명은 타입 A가 될 사람이 나오므로 여기에서는 새롭게 타입 A가 된 사람을 C라고 부르기로 한다. 아까 이 C는요. B가 만든 프론트 라인에서 A이기 때문에 여기는 3대예요. C는 3대예요. 이번에는 당신과 당신의 스폰서 A 그리고 B 이렇게 4명이 협력해서 C를 서포트하고 홈미팅을 2번 열어준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어때요? 그 다음에 내 위에 스폰서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후원하라는 얘기예요. 홈미팅을 열어서. 이때는 당신과 A와 B의 프로스펙터를 C의 홈미팅에 초대하자. 그렇게 하면 프론트를 5명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대 금배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홈미팅을 우리가 열었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랬을 때는 그 위에 스폰서,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위에 스폰서, 내 아래 프론트라인 스폰서, 그러니까 나의 위에 스폰서, 그다음에 내 1대 파트너, 그의 프론트라인을 같이 동시에 초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엄청나게 팀워크가 생기겠죠. 그 C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스폰서들의 프론트라인도 거기다 같이 초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에 어때요? 1대 프론트라인 5명이 계속 후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이 집중적으로. 여기에서는 새롭게 찾은 타입 A를 D라고 부르겠다. 이 D는 4대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스폰서 A, B, C와 당신 이렇게 5명이 협력해서 D를 도와서 홈미팅을 2번 개최하고 프론트를 또 5명 스폰서 해준다. 이 경우에 각각의 사람들의 프로스펙터 일대들을 D의 홈미팅에 초대하자. 그렇게 하면 몇십 명이 참가하는 홈미팅을 개최할 수 있으므로 굉장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를 동시에 초대하기는 힘들어도 여러분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이게 우리가 팀워크가 중요하고 결국은 내가 내 파트너를 돕지만 내 그러니까 내가 그 파트너의 뭐 2 대건 3 대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동시에 그 안에서 내 1 대, 2 대, 3 대의 프론트 라인을 동시에 거기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라인을 집중적으로 LT 라인을 계속 수직으로 그러니까 정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축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한 계열을 되도록 단기간에 그다음에 260쪽에 10단계에 이를 때까지 정적으로 확장해 간다. 성공한 사람들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단계씩 구축해 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한다. 만약 이 페이스로 사업을 한다면 9주일 만에 한 계열을 10단계 아래까지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한 계열이 아니라 3계열을 동시에 한다면 반년 만에 3계열을 독립시킬 수도 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그 2배의 시간이 걸려도 1년에 3계열을 독립시켜야지 충분히 가능하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벌써 중요한 내용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게 제가 사업을 10년 하면서 와 이게 요새 이제 완전히 이거를 이해를 하니까 이 벨로시티 보상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저희가 소비자들 홈미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 공식을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내 일대 프론트라인 A를 계속 찾아내서 후원하고 계속 밑으로 정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그 전략 미팅을 한번 해보세요. 파트너하고. 그러면 분명히 올해 내년 안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제 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내준환 사장님 마무리